제8화 박도사의 말년과 그의 사주 그리고 인생에 영향을 끼친 인물.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 제1화부터 7화까지를 먼저 시청하는 것이 이 영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회차에는 박도사의 말년과 그의 사주 그리고 인생에 영향을 끼친 청어선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제사는 1935년에 태어나 2000년에 죽었으니 65세 밖에 살지 못했다.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일찍 죽은 것이다. 예지력이 신기에 가까웠던 박도사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았을까? 박도사 일생을 보면 돈은 상당히 벌었다. 그러나 그가 풍족하게 돈을 쓰는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니다. 돈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다. 돈을 버는 사람보다는 쓰는 사람이 사실은 재물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박도사의 사주를 보면 재물복이 없는 팔자이다. 그의 생년월일시는 음력으로 1935년 11월 22일 유시이다. 60갑자로 환산하면 을해년 무자월 정묘일 기우시로 환산된다. 태어난 날은 정묘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주팔자상에 나타난 그의 주체는 일간인 정이다. 정은 불이로되 태양과 같은 큰 불이 아닌 화롯불과 같은 작은 불이다. 이 불이 태어난 계절이 음력으로 11월, 양력 12월의 추운 계절이다. 추운 겨울에 태어난 화롯불이니만큼 귀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불이라고 일단 간주한다. 그러나 불이 약하다. 약한 불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인수가 되는 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박도사 팔자에서는 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목은 가족관계로 보면 어머니에 해당되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학문과 공부에 해당된다. 이럴 때 목이 용신이라고 말한다. 즉 자신의 운명이 지닌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책 보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한다. 이런 형태의 사주팔자를 보통 전문용어로 탐재개인의 사주라고 평한다. 탐재개인이란 재물을 탐하면 학문이 무너진다는 뜻이다. 사주의 역학관계에서 재물과 학문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 재물이 많은 사주는 학문이 없고 반대로 학문이 많은 사주는 재물이 없다. 학자가 지나치게 돈을 밝히면 공부를 못하게 된다는 이치와 같다. 그러므로 탐재개인의 사주를 가진 사람은 재물을 쫓으면 몸이 상하게 된다. 재물을 절대 쫓아서는 아니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책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 박도사 사주가 그런 사주이다. 박도사도 재물복이 없다는 본인의 사주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평소에 모든 재산을 부인 이름으로 해놓았었다. 그러나 막상 지인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그렇게까지 본인 앞으로는 재산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될 줄은 아마 몰랐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시달렸던 일은 고향인 서상면 옥산 불악에 덕운정사를 짓게 된 일이다. 덕운정사는 재산의 탄생지에 자신이 직접 세운 도관이자 집이고 아카데미였다. 대지 2000평에 50여 칸에 달하는 전통 기와집의 형태로 보통 가정집이 아니라 규모가 큰 목적 건축이다. 단순한 살림살이 용도의 집이 아닌 수양을 하는 도관 겸 제자들을 가르치는 아카데미 용도로 지은 건축이다. 제사는 도회지에서 은퇴하여 말년에 이곳에서 공부도 하며 제자도 키우고 자신의 못다한 정신수양도 하려고 지은 건물이었다. 일반 주택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 그렇다고 불교 사찰로 보기에는 종교적 냄새가 덜 나는 건축물인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다. 한간에 50세 넘어 집 짓지 말라는 말이 있다. 집 짓는 일이 그만큼 사람의 진을 빼는 중노동이므로 50살 넘어서 집을 짓다가 잘못하면 건강을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박도사가 건축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덕운정사를 50살 넘어서 시작한 것은 무리한 판단이었다. 탐재개인의 팔자를 가진 사람이 많은 건축비가 들어가는 건물을 그것도 50대 중반에 집 공사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보증 때문에 채권자의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무리수였다고 보인다. 이 무리수로 인하여 박도사는 명을 재촉하였다. 그것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못내 아쉽게 한다. 더 좀 살아서 사주명리학에 관한 저술도 남기고 제자들도 양성하였으면 좋으련만 그 일을 못하고 남들보다 빨리 죽었다. 이것도 결국은 운명이겠지만 사주명리학계 입장에서 보면 한없이 애석하기만 하다. 박도사 같은 인물은 100년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박도사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된 시점은 1995년 을해년이었다. 그 해에 경주 박혁거세오릉에 가서 절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하게 울려왔다. 그때부터 중풍이 시작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하필 그 해에 박도사가 전기를 받고 태어난 극락산 밑에 해명당의 저수지를 포크레인으로 건드렸다는 사실이다.
동네 사람이 저수지를 준설하기 위해서 저수지 바닥에 있는 돌들을 포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자의 모가지 부분에다가 잔뜩 쌓아 놓았다. 모가지가 눌린 상태였다. 중풍이 오고 나서 대조해보니 공교롭게도 저수지 준설하던 그 시점에 중풍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까닭이 있는 것인가? 신비주의를 숭상하는 술사들은 이를 동기감흥으로 해석한다. 박도사 본인을 비롯하여 가족들은 그 저수지 준설공사와 중풍이 관련 있다고 믿는다. 사람이 전기를 받고 태어난 지점을 인위적으로 훼손시키면 그 해당 인물도 또한 훼손을 당한다는 것이 풍수의 동기감흥 사상이다. 지령이 곧 인걸인데 지령을 훼손했으니 어떻게 사람이 무사하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 동양의 풍수신앙이기도 하다. 박도사의 사망은 집 짓는 무리수라고 하는 인간적인 실수와 의례명당의 훼손이라고 하는 동기감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사건의 배후를 캐보면 대개 이처럼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져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이 계룡산 시절 스승은 청어선사였다. 청어선사는 박도사의 일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박도사가 20대에 지리산을 방랑하던 시절에 만난 스승으로서 죽을 때까지 박도사가 그리워한 스승이기도 하다. 청어선사는 충남 아산이 고향인 인물이다. 6.25 때 피난을 와서 지리산 근처의 함양에 살게 되었다. 그는 함양읍 교산리 행교 마을에 살면서 한약방을 차려놓고 생계를 이어갔다. 청어선사는 50대 초반이라는 늦은 나이에야 비로소 처자식의 생계를 해결해놓고 지리산에 정식으로 입산을 하였다. 그는 처음 10명의 제자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 가운데 주문 수행 과정에서 3명은 죽고 4명은 정신 이상이 되었으며 나머지 3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3명 제자 중에 최연소자가 박도사이다. 2명의 나이 많은 제자들은 지리산에 머물면서 정통 선도 수련에 들어갔고 박도사는 중간에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게 됨으로써 호구지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호구지책으로 인하여 사주명리학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박도사는 목돈을 만지게 되면 말끝마다 선생님이 계신 산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를 반복하였다고 한다. 비록 시장바닥에서 사주를 보는 천업에 종사하였지만 그가 그리워한 곳은 청어선사가 계시는 지리산이었다. 1970년대 후반 부산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 목돈이 들어오자 계룡산에 재입산한 계기도 그러한 연장선상이었다. 계룡산에 들어갈 때 당시 금액으로는 거액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의 돈이 수중에 들어왔었다. 김복동 씨와 농수산 부장관을 하던 장덕진 씨가 함께 보내준 돈이었다. 김복동 씨는 군 시절부터 박도사와 교류가 있었으며 매제인 노태우 장군이 장차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대통령 되기 7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 박도사와 그러한 긴밀한 관계였던 만큼 산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목돈을 주어 도와준 것이다. 1천만 원 가운데 700만 원은 가족에게 생활비로 남겨놓고 나머지 300만 원을 가지고 계룡산으로 들어왔다. 박도사가 그 300만 원 중에 일부를 사용하여 발행한 책이 선불가진 수어록이라는 책이다. 이 책에 보면 저자가 백운산 윤일봉이고 발행인은 계룡산인 박재산으로 되어 있다. 백운산인 윤일봉은 바로 박도사의 스승인 윤청어 선사이다. 청어 선사는 선불가진 수어록의 내용이 선도수련의 처음부터 끝을 모두 담고 있으므로 이 책을 펴내야 한다고 제자인 박도사에게 당부하였으며 박도사는 스승의 명을 받아 계룡산 시절에 이 책을 세간에 공개했던 것이다. 박도사는 사주명리학계에 있어서 근래 100년 이내에 가장 예지력이 대단했던 분이다. 하지만 박도사 전체의 인생을 두고 볼 때 장덕진 장관과의 만남에서 비가 올 것이라는 것과 박정희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유신의 결말에 관한 그 예언은 입 밖에 내지 말았어야 했다. 이 두 일화로 인해서 적중력이 세간에 노출되어 결과적으로 계룡산에서 수도를 못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때로는 알고도 모른 채 하는 내숭이 도사의 필수적인 자질인데 박도사는 그 알고도 입을 다무는 함구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 천추의 한이다. 겪어본 사람들의 체험담에 의하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도저히 말을 하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다고 한다. 조선 중기 토정 비결을 쓴 토정 이지암 선생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을 남겼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는 말도 있지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잠언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명철보신, 즉 이치에 밝고 분별력이 있어 적절한 행동으로 자신을 잘 보호함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